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이 1차 결합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방법과 선생님이 말씀드린 방법을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하나 풀죠. 먼저 이 MOA 벡터 더하기 NOB 벡터 이해 방법으로 교과서나 참고서에 항상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삼각형법, 평행사변형법.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벡터에 대한 개념을 익혔으면은 뭐 그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우리가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추측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도 물론 쓰이긴 하지만 고급 문제풀이에는 그다지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오늘 제시한 요 3번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다가 문제 푸는데 저렇게 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항상 한쪽에다가 염두에 두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먼저 삼각형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OA 벡터, OB 벡터가 있을 때 NOB 벡터는 그것과 평행한 어떤 벡터가 되는 거고 MOA 벡터는 OA 벡터와 평행한 어떤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형을 형성하면서 두 벡터의 합이 결정되는 방식을 우리가 그 삼각형법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벡터의 시점이 뭐일 때? 5일 때 이 벡터의 종점을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걸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벡터의 시점을 예로 했을 때 이 점이 바로 그 벡터의 종점이 되는구나. 얘를 OP 벡터라고 했을 때 O가 얘라고 한다면 P는 걔가 되는구나. 그쵸? 이런 생각을 같이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업을 들으시면서. 평행사변형법은요. 마찬가지로 OA 벡터, OB 벡터가 주어졌을 때 평행사변형을 이제 그리면서 두 벡터를 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벡터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죠. 삼각형법하고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쵸?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3번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한 그런 방법이죠. 그쵸? MOA 벡터 더하기 NOB 벡터 저렇게 돼 있으면 저런 1차 결합이 있으면 어떻게 봐주는 훌륭한 방법이 있다? M 플러스 N으로 묶어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이 벡터의 시점을 O로 했을 때 누구와는 무관한 O와 무관한 점 Q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M 플러스 N으로 묶어내야 되는 겁니다. 2번의 아이들을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거죠. 그쵸? M 플러스 N으로 묶어놓고 얘를 OQ 벡터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Q가 어디 있는 거예요? Q는 누구와 누구에서만 결정되는 점이라고? M, N, A, B에서만 결정되는 점. O와는 무관한 점이었어요. 그쵸? 3번 케이스도 그랬고 2번 케이스도 그랬고 이전 설명, 이전 이론에서 1번, 2번, 3번 공이 모두 뭐였냐 하면 M, N, A, B에서 결정되는 점 Q가 어디 위에 있다? 직선 A, B에 있다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A 대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 Q가 반드시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M 플러스 N이 0이든 0이 아니든 1이 아니든 이제 P라고 하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이 벡터의 종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게 돼요? O의 영향을 받게 되죠. 물론 M 플러스 N이 1인 경우에는 아니지만 1이 아닌 경우는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P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물론 어떤 방법도 있었어요. M 플러스 N이 0인 경우는 BQ 벡터하고 OP 벡터가 이렇게 평행하게 일치하면서 결정되는 점도 있었죠. 일반적으로 M 플러스 N이 0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M 플러스 N이 0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M 플러스 N이 1인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이 점과 이 점이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림이 항상 그려질 수 있도록 숙달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요. 숙달이. 얼마나 중요하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구름까지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거기다 이렇게 별도 줍니까? 그쵸? 대단히 중요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태까지 들은 내용을 이용해서 한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이 샘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보시죠, 같이. 여러분들은 선생님 이제 문제 설명을 한 다음에 바로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문제를 푼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쵸? 강의 노트에 딱 뭐만 적혀 있습니까? 이 그림하고 문제만 딱 적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는 제가 풀이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풀었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예각삼각형 ABC가 있다. 점 A에서 변 BC에 그은 수선과 원의 교점을 뭐라고 하자? P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BC를 스몰 a, CA를 스몰 b, 그 다음에 AB를 스몰 c. 통상 우리가 삼각형에서 그 변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름이 잘 붙어 있죠.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이 A, B, C, P 사이에 어떤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대죠. 이런 관계식을 만족할 때 A제곱 대 B제곱 대 C제곱의 비를 구하랍니다. 그 세 변 사이에 길이의 비를 구하라는 거죠. 제곱의 비를 구하라는 얘기는 길이의 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보시죠. AP 벡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AP 벡터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개수합이 0입니까? 0이 아닙니까? 0이 아니죠. 그쵸? 0이 아니니까 항상 뭐 해야 돼? 묶어내야 되는 겁니다. 묶어내시는 거야. 1이면 뭐 묶어낼 게 없는 거죠. 그쵸? 1이 아니니까 묶어내는 거고 1이면 묶어낼 게 없는 거고 묶고 싶죠. 그쵸? 그래서 묶어내면 2분의 3 이렇게 묶이면서 AB 벡터, AC 벡터 앞에 개수가 얼마가 됐어요? 개수의 합이 1이 됐죠? 그럼 이제 요 벡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요 벡터에 공통인 시점 A가 있죠. 이 공통인 시점 A와 무관한 점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걔를 잡으려고 지금 얘를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를 뭐로 놓으셔야 돼요? 얘를 바로 AQ 벡터라고 쓰셔야 돼요. AQ 벡터. 그러니까 2분의 3 AQ 벡터가 되는 거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 설명했던 그 그림 있죠. 구름 있고 그 다음에 별 있는 거. 그 그림이 바로 여기에서 그 그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P를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한다? Q를 통해서. 누구와 무관한 점? A와 무관한 점 Q를 통해서 P를 해석한다는 얘기죠. A와 무관한 점 Q를 잡고 그 다음에 P는 A와 Q에서 결정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끝난 거죠. A, P, Q가 뭐 하게 돼요? 일직선상에 있고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뭣도 알아요? B도 알죠. 물론 이건 이제 1이고 3분의 1이고 3분의 2니까 이 길이의 B는 2K 대 K, 2 대 1이 되겠죠. 그렇죠? 2K, K라고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P 벡터라고 하는 건 AP 벡터라고 하는 건 AQ 벡터의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3배잖아요. 2분의 3배니까 저것은 또 몇 대 몇이 되겠어요? AQ 대 QP라고 하는 건 AQ 대 AP가 2 대 3이니까 AQ 대 QP는 2 대 1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라고요. AQ 대 AP가 2 대 3이니까 AQ 대 QP는 2 대 1이 되겠죠. 2 대 1이니까 선생님이 ELL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거의 다. 이때 또 어떤 성질이 하나 성립하냐면 이거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죠. AQ 곱하기 QP는 BQ 곱하기 QC다. AQ 곱하기 QP는 BQ 곱하기 QC다. 무슨 정리예요? 할선 정리죠. 할선 정리. 할선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 모르면,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잘 모르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한 거는 다 안다. 그게 아니죠. 중학교 때 공부한 것도 증명이 잘 돼 있는 학생은 아는 거고 증명이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학교 때 공부한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수학 이론인지 모두 뭘 하셔야 돼요? 증명을 하셔야 돼요. 증명을 손으로 꼼꼼하게 하는 것도 증명이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써먹어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그 증명이 돼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선생님 그거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머릿속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증명이 만약에 있어요. 자기가 못해. 그러면 참고서 같은데 이것에 증명이 있잖아요. 그 증명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한번 이해를 해요. 그 다음날 또 보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이해를 압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줄의 설명이 있으면 5줄 보고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게 숙달이 되면 3줄, 한 줄씩 건너뛰면서 3줄, 뭐 4줄, 3줄, 2줄, 한 줄로 압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빠르게 볼 줄 알면 반복해서 이해를 하면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암기에서 공식에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암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 반복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는 암기가 되는 겁니다. 공식이 있고 공식을 외운 다음에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공부를 못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 과정을 압축하는 것이 뭐다? 수학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계속해서 설명을 듣죠. 이때 이제 2K 제곱이 뭐가 돼요? 2K 제곱이 2L 제곱이 되죠. 2K 곱하기 K, 2L 곱하기 L 할선 정리에 의해서 할선 정리 요 증명은 우리가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하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다? 닮음이다. 그래서 닮음비가 성립하니까 거꾸로 곱하게 되면 이제 양변의 분모들을 곱해주게 되면 분모의 최소배수를 곱해주게 되면 이런 할선 정리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 이제 K와 L이 같으니까 얘가 이제 2LL이 되는 겁니다. 2LL.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2루트 2L이 되는 거고 얘는 루트 5L.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는 3L이 되겠죠. 왜냐면 K하고 L하고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곱하는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해보면 9대 5대 8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의 샘플 강의는 마치고요. 샘플 강의는 마치고 제 강의는 요렇게 이제 강의가 있고 메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시작할 때 선생님이 복습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시작할 때 선생님이 복습을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메인 강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숙제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숙제에 대한 질문은 이제 학생이 교재의 예제, 제 교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의 교재의 예제와 연습 문제를 풀고 거기서 이제 질문할 게 있으면은 이렇게 제가 해당 소단원의 메인 강의를 마치고 숙제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 숙제에 대한 질문도 이제 어떤 형태로 받게 되냐면 역시 또 이제 이 PT를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되는데 PT를 최대한 활용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교재도 이렇게 PT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제 그 벡터 연산 실력 교재에 제 이제 강의 교재마다 이게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생이 뭐 몇 번을 물어봐요. 그렇죠? 예제 2번을 물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예제 2번 문제를 띄워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스크린을 올립니다. 만약에 제가 이 그림을 활용할 일이 있으면 지금은 이제 이걸로 보시니까 카메라로 보시니까 동영상으로 보시니까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이제 교실에서 이 그림을 보실 때는 아주 잘 보입니다. 보이는데 뭐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기하 벡터인 경우는 이 그림을 활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칠판에다가 뭘 하고 칠판에다가 직접 강의 설명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굳이 그 그림이 이제 복잡하지 않아서 별도로 그릴 때는 이제 옆에 있는 그 칠판에다가 판서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숙제에 대한 질문도 해결을 하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 그 기하 벡터 강의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랑 이제 선생님 스타일이 이렇게 맞다고 자기하고 잘 맞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